경찰 수사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거짓말이라고 사실상 결론이 났습니다. 사실 수사 전부터 이 의혹 제기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서 한동훈 장관 몸값만 더 키워준 셈이었었는데요. 그런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최초로 말한 그 첼리스트가 언론을 통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위원님, 저 술 못 마시는 건 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검사 생활하면서 주로 강한 사람들과만 좀 척을 지면서 왔기 때문에 어떤 종류에도 꼬투리 잡기 위해서 일부러 회식 자리도 안 가거든요. 저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트윗이 넘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평시라면 좀 더 차분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이 평시인가요? 지금은 거의 저강도 계엄령 상태다. 지금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최초로 입을 열었던 그 발설자라고도 좀 표현하는데 첼리스트의 말은 이렇습니다. 제가 거짓말한 부분을 인정하고 빨리 정리하고 싶다. 윤 대통령 한동훈 장관 안 왔고 그래서 저는 본 적이 없다. 뭐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도 남녀관계의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 라면서 빨리 정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좀 전에 그 화면에 나왔지만 김의겸 의원 눈에는 지금 막 군인들이 막 거리에 있는 게 막 보이는 모양입니다. 저는 보이지가 않는데. 자, 근데 이 참 사건이 이게 참 논란이 쉽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특히 어떤 면에서는 당사자잖아요. 이 첼리스트 같은 경우에. 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경찰에서도 이야기하고 언론에 나와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맞다라고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참 이상한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당신 그것도 말 틀리게 하고 있다. 당신 지금 저 압력받아서 말을 잘못하고 있다. 계속 그 의혹을 제기하는데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본인은 나가 만난 적 없다. 내가 거짓말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이걸 누굴 말을 믿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 현장에 있었던 뭐 김의겸도 없었고 더 탐사도 없었고 유일하게 지금 의문받는 사람이 바로 그 첼리스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경찰 수사뿐만 아니라 아예 본인의 육성으로 나와서 지금 그런 적이 없고 내가 거짓말을 했다. 남자 그 친구한테 너무 늦게 집에 안 들어가서 그걸 하려다 보니까 그걸 너무 과장스럽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제 본인이 했잖아요. 그 나머지 지금 GPS나 뭐 이 휴대전화나 모든 기록이 다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근거로 자꾸 이렇게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다. 당신은 거기 있었다. 그 모임이 있었다라고 믿는 것인지 그냥 믿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냥 계속 믿는 것인지 참 이 논쟁을 보면서 찹찹한 생각이 조금씩 듭니다. 그냥 남자친구에게 알리바이 만들려고 했던 게 지금 한 2달 가까이 정치권의 눈과 귀가 다 이걸로 집중이 돼 있으니 첼리스트도 글쎄요. 본인 스스로도 많이 이렇게 당황할 수가 없을 텐데. 근데 그러면 경찰 수사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났다고 하고 왜 입을 열었냐? 부동산 업자라고 속이고 취재를 했다 최근에. 제가 무서워서 말 못하는 것처럼 짜깁기 편집하고 앞뒤가 없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이 번복된 것처럼 이 유튜브 매체가 했기 때문에 본인도 입장을 낼 수밖에 없었다. 뭐 이 얘기인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사그라들었어야 되는데 경찰 수사 이후에 이제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 사실상 확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첼리스트의 진술이 번복됐다. 그 번복되는 과정에 뭔가 이 압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지금 또 다른 의혹이 지금 그 양산이 되다 보니까 결국 당사자가 나와서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본인 입으로 이제 확인을 함으로써 더 이상의 이제 논란을 끝내고 싶다. 그래서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이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언론 앞에 나섰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구장처장님도 기자니까 이게 부동산 업자라고 속이고 취재했다. 뭐 물론 여기를 언론이라고 칭하지 않는 게 지금은 뭐 현실적이라고 하더라도 짜깁기 편집되고 뭔가 본인들 뭐 마음대로 좀 했다라는 게 지금 첼리스트가 분노하는 지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희가 보도할 때도 1시간을 인터뷰를 하더라도 그걸 다 내보내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앞뒤 맥락을 잘못 연결하면 오해가 빚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첼리스트의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진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오히려 새로운 의혹이 생긴 것처럼 짜깁기 돼서 지금 앞뒤가 없이 이 보도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할 만큼 지금 이 더 탐사의 보도가 잘못되고 있다. 이런 것을 당사자가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부동산 업자라고 속이고 접근했다. 뭐 성도 달랐다 이렇게까지 첼리스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첼리스트는 더 탐사 말고도 김의겸 의원에 대한 분노도 가감없이 표출을 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이 유튜브 매체와의 협업을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협업을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네. 국회의원과 그리고 기자들이 어떤 의혹이 제기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렇게 서로 협업, 협조 체제 하는 게 아주 통상적인 수준 일입니다. 특히 이제 국감 때는 이제 그런 일이 더 자주 벌어지고 있죠. 네. 제가 협업이라고 말한 것은 그 통상적인 통상적인 의무에 대한 그 수준을 벗어난 게 아니고요. 예. 오히려 협업이 잘 안 됐죠. 아하. 선발이 잘 안 맞았죠. 협업이 잘 안 된 겁니다. 지금 오히려 협업이 잘 안 됐다. 손발이 잘 안 맞았다는 표현까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는데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 팩트 체크가 안 됐는데 얘기했으니까. 글쎄요. 뭐 이제 이 정도 되면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한동훈 실제로 했으니까 결론은 그리 어렵지 않을 텐데 예상이. 근데 김 의원은 계속 이제 법대로 해보겠다고 하고 있고요. 뭐 오늘 첼리스트 쪽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첼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 얘기를 한 당사자인데요. 그러나 스스로 본인이 제보를 한 것이 아니고 제보자는 통화를 했던 전 남자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첼리스트는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본인의 목소리라든지 통화 내용들이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하고 곤란한 상황임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내용 자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거짓말이었다는 거니까요. 예. 그 거짓말들을 그러면 김의겸 의원이 본인에게 확인을 했더라면, 즉 팩트 체크를 했더라면 이렇게 일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 본인에게 확인조차 안 한 것, 국회의원이 자격이 없다라고까지 이제 분노가 섞인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김의겸 의원이 그 처음에 얘기가 했다라고 하는 첼리스트에게 확인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들은 계속해서 남긴 하는데요. 김의겸 의원 측에서 해명하기로는 지금 당시에 지금 상황이 평시 상태가 아니고 되게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다라는 이제 취지로 해명을 하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첼리스트와 연락을 통해서 저 말 자체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두고두고 남긴 합니다. 이게 전시든 평시든 전시 상태로 가서 팩트 체크가 어려웠다. 이 부분은 김의겸 의원의 어제 저 라디오 인터뷰장은 사실 쉽게 납득하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이 첼리스트의 주장에 따르면 민주당 강경파 중에 하나인 김용민 의원 측도 본인에게 연락을 해왔다고 했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당 차원에서 대응해 왔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큰 문제는 공당인 민주당이 가세했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협업해서 가짜뉴스를 뿌렸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최고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 가짜 뉴스를 공개적으로 상영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한동훈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고 반드시 TF를 구성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검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갈수록 증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제2의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갈수록 증거가 추가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 박찬대, 박홍근, 김성환, 박범계, 장경태, 우상호 의원님들께 사과를 요구합니다. 당시로서는 그거를 거짓말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디테일해서 그래서 사실이라면이라는 단서를 붙였는데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좀 있어서 무엇이 사실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 차원에서 일단 전사적으로 싸웠던 민주당이기도 합니다만 새로운 내용도 하나 알려졌는데 알려지기로는 어제 보도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 측의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의 보좌관도 첼리스트에게 연락을 해서 연락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 자체를 어떤 비판하거나 위법성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연락을 시도하나 받지 않았다.
알려지기로는 김용민 의원 측이 변호사를 소개해 준다고 했다. 뭐 이렇게 전해지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나타난 사실인데요. 그 전 당 차원에서 당 지도부가 나서 가지고 이 첼리스트 의혹을 계속 부풀렸던 민주당인데 이번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철험회 소속 강경파 의원이라고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 측에서도 연락을 시도해서 변호사를 소개시켜준다고 했다는 것이 이제 첼리스트의 새로운 주장입니다. 당연히 이제 김용민 의원 측에서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만 저는 이것은 김용민 의원의 잘잘못을 떠나서 물론 뭐 사실 확인 차원에서 뭐 연락을 시도해 볼 수도 있고 뭐 할 수는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건으로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민주당이 우리나라의 공당이고 예. 제1야당입니다. 169석이라는 엄청난 국회의원을 가진 당입니다. 그 당에서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장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총출동해서 그냥 며칠이면 가짜뉴스가 확인이 분명한 이 사실을 가지고 계속 부풀렸던 사실이 있잖아요. 김용민은 전임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이었잖아요. 예. 그런 민주당의 과연 집단 지성이 과연 어느 수준인가에 대해서 정말 우려스러울 지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게 한 단계가 마무리돼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GPS 결과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가지고 이미 디지털 자료를 통해서 사실이 아닌 게 확증이 거의 됐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의겸 의원은 지금 계속 물러설 뜻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 상황에서 김의겸 의원의 상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것을 사실로 믿고 계속 돌진함으로써 이른바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자신의 우군으로 계속 확보하겠다라는 저는 정치적 계산 말고 설명이 안 된다.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누구나 다 생각하는 이 뻔한 가짜뉴스를 계속 우기는 이유를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